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5K에서 26K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26K 초반으로 올라오기까지 블랙록의 ETF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승인을 요청한다는 소식 이후에 비트의 진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ETF 형태 같은 트러스트, 신탁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탁 구조 같은 경우는 GBTC가 현재 비트코인의 신탁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G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신탁을 맡기면 이걸 샀을 때 6개월 뒤에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다만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이 신청 같은 경우는 바로 리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물 ETF로 봐도 무방하다, 기능적으로는 ETF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포기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도 ETF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블랙록에서 ETF와 유사한 트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출시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ETF냐 아니면 트러스트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블랙록이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를 승인 요청을 했을 때 576건 중에 575건이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신탁 구조지만 그 ETF를 승인 요청을 했을 때 단 한 곳도 승인된 곳이 없었거든요. SEC가 모두 반려했고, 그 반려했을 때 반려 사유에 대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번에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준하는 이 상품을 SEC가 만약 반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반려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블랙록에서는 추가 준비를 해서 이미 한번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낸다, 그랬을 때는 SEC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블랙록의 이런 도전과 시도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궁극적으로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창구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신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그걸 보는 게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롱텀으로 6월에서 9월 사이는 신청을 한 거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부터 9월까지는 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의 승인도 그 3개월 뒤에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좀 더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에 준하는 상품을 이제 내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마이너스 47%에 가까웠었거든요. 이 할인율이 이 블랙록의 ETF에 준하는 상품 신청이 온 걸 보고 마이너스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할인율은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고, 이 마이너스 40%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GBTC를 사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4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이거를 6개월 뒤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 현물 ETF 승인 요청 이후에 실제로 고래들과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25K에서 26K 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거래소들의 입출금 그 지표를 봤을 때도 고래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요청을 했다는 소식 이후에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거래소 밖으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빼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6K까지 올라왔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숏 스퀴즈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물이 실제로 매수가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이 숏 스퀴즈가 일어나서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기영 대표가 트위터에 정보를 제공을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물의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선물 거래에서
숏을 배팅하신 분들이 터졌을 때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수 매도벽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7K 했던 이 매도벽이 일부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팅했기 때문에 이 매도벽을 지운 것과 같고, 그다음 매수벽 같은 경우도 26.3K에 추가적인 매수벽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5.3K에 이 매수벽이 추가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서포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배팅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CVD상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텐데요. 고래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청을 했다는 소식 이후에 갈색 고래가 일부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갈색 고래가 주도를 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하락을 유발했던 그 구간은 모두 상승분으로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했던 요 구간에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200주 이평선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00주 이평선에서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200주 이평선을 시원하게 뚫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소란스러웠는데, 그러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나 아웃플로우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개에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이것도 고래긴 한데, 그러니까 소액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가 생겼을 때 많이 비트코인을 입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개에서 100개 되는 소액 고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1000개에서 10,000개를 들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오히려 축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을 하고 있지 않은, 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고래들이 하락장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이런 흔들림은 전혀 자기들과는 상관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것 이외에도 SOPR 자료를 봤을 때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0.9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쇼터몰더 SOPR이 0.9로 빠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은 상승장에서 매집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났고, 지지난 영상에서도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때가 25K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좋은 구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뒤에 SOPR은 회복을 하면서 26K 초중반대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준하는 상품을 승인 요청을 한 것 이외에 SEC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코인 시장에서 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집행국장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 무엇이냐, 뭐가 알트고 뭐가 상품이냐에 대한 분류 작업에는 관심이 없다. 디파이는 그저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SEC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플랫폼들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거래소를 공격한 다음에 누구를 공격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플랫폼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VC를 공격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VC 같은 경우는 크립토에 돈을 넣어주고 크립토 산업이 발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중류 같은 존재이기도 하면서 돈을 바로 회수해가지고 큰 돈을 번 곳들이거든요. SEC에서는 이 VC들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펀딩 랭킹인데 얘네들 거의 1000배 이상 번 VC들이 몇 개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런 업체들이라고 해요.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업체들이, 이 VC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알트에 투자하는 게 문제입니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안 그래도 이 SEC에서 뭐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공격하면서 한번 타격을 받았는데, 이 VC들을 만약에 SEC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알트들은 추가적으로 아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본인이 매집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는 멤버십 분들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런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알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거나 매수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해가지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벡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알트코인들을 상폐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폴리곤, 솔라나, 카르다노를 상장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폴리곤,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에서 상폐된 그 코인들과 같고, 벡트에서는 알트코인이 상폐가 됐을 때도 이 코인들은 상폐를 시키지 않았었는데 추가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폴리곤과 솔라나, 카르다노를 들고 계신 홀더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이 벡트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을 집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VC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이건 가능성인데 VC 이외에도 테더와 바이낸스는 추가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중국계 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자금 세탁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펑저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다,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더사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거는 2년 전 일이고, 그때는 테더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량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중국계 채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퍼드에 본인들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격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서도 추가적으로 아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염두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코인 매매를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오늘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SD-Fi라고 해서 LSD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알트코인을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다만 이런 LSD-Fi, 그러니까 디파이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 LSD-Fi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산업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라이브 때 더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